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평범하게 아빠와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빠는 저에게 새엄마라며 낯선 아줌마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생각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든 아빠도 믿기도 하고 새엄마가 싫기도 했지만 아빠를 보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 새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마다 저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집안일은 온갖 다 시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차리냐고 걸레질을 시키고는 저보고 걸레처럼 지저분하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20살이 되면 꼭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지. 새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다신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또 아빠가 미워지곤 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놓고 버리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든 엄마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많아서 불면증에도 시달리곤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금세 커서 20살이 되었고 드디어 나의 결정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럴수록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렸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10살쯤 많았고 심지어 이혼해서 자식까지 키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집을 나가면 자유가 된다는 마음만 너무 앞서 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남자의 아이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혼을 하고 새엄마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엄마라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저를 엄마로 잘 대해주지 않고 말도 거침없이 했어요. 그래도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많이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아이는 처음보다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서 기분은 좋았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면서 제 인생은 다시 나락에 떨어졌죠. 저는 야간에 알바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져서 그렇게 끝을 맺었죠. 혼인신고는 다행히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살아온 환경 때문에 사실 조금은 무섭고 두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일하고 노는 일상생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친구나 주변에서 너도 이제 좀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라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받아도 항상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사진이랑 얼굴이랑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말투나 성향이 좀 저랑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제가 아직 마음가짐이 조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까 저보고 잘 알려주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새로운 직원과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 대리님 하면서 항상 일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후배는 저에게 오늘 일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친해져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좋다고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사실 한동안 계속 혼자 지내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았어요. 신기하게도 좋아하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가볍게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몇 잔만 마셔야지 했는데 금세 취해버렸어요. 살짝 취해서 딱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말할 때 보면 밝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어둠이 느껴진다고 힘든 일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새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니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순간 눈물도 나고 아픈 마음을 토닥여주니까 기분도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후배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후배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썸을 타게 되었고 밖에서는 편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바다도 보러 가고 그러고 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놓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이젠 저도 정말 그가 좋아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떠났습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구경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와인 한 잔만 하자고 했어요. 그는 좋다고 했고 여기 유명한 곳이 있다길래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이제 연애하자고 조심스레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사실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고백을 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와인바에 도착했고 아무도 없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분명히 유명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프로포즈하기 위해 전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반지를 꺼내더니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애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그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죠. 따뜻하게 항상 보듬어주는 그의 옆에 계속 있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아늑한 모텔에 들어가서 그 남자랑 가슴 설레이고 짜릿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밤새 안아주고 사랑을 하면서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혼자인 분이 계시면 계속 혼자 살게 아니라 짝을 찾아보세요. 늙고 초라할지언정 어딘가에 분명 또 다른 내 짝이 존재하니까요. 얼마 전에 깡통 전세로 사기까지 당하고 남편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지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시집갔고 이렇듯 나이 56살에 혼자 남은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외로웠어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중년을 넘어 이제는 곧 노후도 찾아오는데 왠지 노후가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며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 있는 날은 물론 성묘도 자주 가서 벌초도 자주 해야 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래야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전 그동안 시집 와서 살고 있으니 시댁에 관련된 것만 제 일이었고 친정 쪽 일은 아무것도 몰랐죠.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 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딸 하나 낳으셨던 부모님이신지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죠.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낸다면 제가 직접 해야만 했답니다. 차례를 지낼 만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차례나 제사 같은 걸 지지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왠지 요새 너무 되는 게 없다 보니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말도 생각나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차례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먼저가 벌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가을철이니 벌초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상님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는지 조상님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시집 가기 전 아버지 따라서 산에 벌초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래도 그 산에 가서 벌초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묘가 누구의 묘인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벌초를 해주시는 묘이면 분명 우리 집과 관련이 있는 조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왔답니다. 어느 산인지는 알겠는데 이 넓은 산에 대체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웃긴 건지,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아줌마 혼자서 벌초를 하러 온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되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조상님에게 잘 부탁한다며 말하고 싶은 내 자신이 정말 한없이 처량해 보였답니다. 어찌됐든 벌초는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이 모든 상황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가지고 온 소주를 컵에 따라서 안주도 없이 마셨어요. 한 잔 마시니 소주가 왜 이렇게 단지 또 따라서 2잔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석 잔 먹잔 5잔 안주 없이 한 병을 다 비우고 술이 약한 저는 어느새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산속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이 든 듯 싶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정말 온몸에 쌀쌀한 느낌이 감돌았답니다.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여금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알고 보니 아까 낮에 술 마시고 산에서 잠이 든 것이었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인적이 드문 산 속에 나 혼자 있다는 것도 무서웠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니 길도 안 보이고 거기에 귓가에는 산짐승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꼭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일단이 산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으로 산길을 비추면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10분도 못 가서 휴대폰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손전등 기능도 나가버리고 다시 또 어둠 속으로 저 혼자 고립되고 말았죠. 저는 울면서 조금씩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사람 있다고 소리쳤지만 들리는 소리는 산짐승 소리만 들릴 뿐 어두워진 시간에 그것도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때 생각난 게 119였는데. 그래서 119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저벅 조금씩 낙엽을 밟으며 내 곁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사람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환한 불빛이 저를 비췄고 그때 전 긴장이 풀리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답니다. 눈을 떠보니 외딴 집안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수염을 잔뜩 기른 남자가 저보고 일어났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산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절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옷이 이상하지 뭐예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염을 잔뜩 기른 저 남자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제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옷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건 백사정이고 자기가 할 일 없어서 대같이 나이 먹은 아줌마를 왜 탐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이제 그만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서 오해했나 싶었죠. 그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참 주책맞고 창피하게 꼬르륵 소리가 아주 크게 그 사람 앞에서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꼬르륵 소리에 저를 힐끔 보더니 배고프면 밥 먹고 가던가라고 하길래 저는 눈치를 보며 알았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마당 평상에 밥을 차려왔답니다. 반찬은 죄다 풀이었어요. 저는 그 반찬을 보고 고기 반찬은
없냐고 하니까 저보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고기 반찬 없지만 맛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일단 밥을 먹었는데 맨밥만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땐 입맛도 더럽게 없더니 이런데 와서 먹으니 입맛이 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산이 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놔서 자연의 전기를 그대로 마시는 것은 물론 그냥 여기 평상에 앉아만 있어도 평화롭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켰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고 하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염은 대체 얼마나 기른 거냐고 하니까 1년을 길렀다고 하지 뭐예요. 1년이나 길렀는데 아주 산신령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남자 자세히 보니까 나이도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게 뭔가 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술병 하나를 가지고 오며 자기 혼자 술을 따라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뭐냐고 물으니 직접 담근 술인데 마시고 싶냐고 해서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독하다며 꼭 마실 거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독한 게 한 잔만 마셨는데 취기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술이 취한 건지 수염기는 이 자연인 같은 남자가 마음에 든 건지 주체할 수 없이 술김에 끼를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56살의 말이죠. 그러자 이 남자는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 뭐예요. 밥을 다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엔 돌부리에 걸려 쓰러지려는 찰나 그 남자가 저를 갑자기 부축해줬어요. 그리고 제 눈빛은 그 남자를 보며 이글이글 타올랐죠. 그렇게 술 한 잔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다시 또 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다음 날 새벽이었죠. 이 집에서 어느덧 이틀 밤을 머물고 있던 거랍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고 나 혼자의 방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싫었는지 저는 방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답니다. 솔직히 까슬까슬한 수염은 너무나 싫다가도 길게 뻗은 수염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너무나 포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아침이 되었고 눈을 떠보니 그 방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남자가 건장한 모습으로 장작을 패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또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콩깍지가 씌인 건 만약 이틀 사이에 반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건가 싶었어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산속 자연인 같은 그 남자와 그 집에서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힘든 시련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답니다. 모두들 저처럼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도 좋은 짝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많은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어쩌다가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골치가 정말 아프네요. 제 가장 큰 고민은 회사 후배의 와이프입니다. 매일같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 딱 감고 몇 번 만나서 몸정 나누었는데 계속 무섭게 집착을 하더니 이걸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만나야 할지 싶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안돼요. 대부분 생산직이고 이래저래 사람들도 많이 바뀌는 곳이라서 사무실에 딱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은 손가락 개수 조금 넘네요. 그래서 돈독한 가족 같은 회사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회식이 잦은 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워크숍도 참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인원 감축도 좀 하고 재택근무도 좀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작년 여름부터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면서 사람을 급히 뽑게 되었습니다. 절반은 회사를 10년 이상 다닌 골수 직원들이고 절반은 새로운 사람들이라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마쳐가서 이제 안정화가 되었네요. 신년맞이로 대표님이 다 같이 워크숍을 가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매출도 많이 올랐고 좋은 펜션 하나 빌려서 부부 동반으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 큰 펜션을 아예 통째로 빌리게 되었네요. 각각 가족마다 크게 방도 대여해주고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단합대회처럼 작은 체육대회도 하고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으니 얼큰하게들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같이 7년 정도 일한 팀원 녀석이 하나 있는데 술이 좀 약한 편입니다. 와이프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신다는데 본인은 간이 약해서 그런가 모르겠다면서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힘들어 하더군요. 먼저 들여보내고 와이프분은 다른 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전화 통화할 일이 생겨서 길게 전화를 하고 오니까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제 와이프도 술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하다면서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자리에는 그 팀원의 와이프와 두세 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와서 정신이 말짱해진 상태로 다시 마시기 시작했더니 다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럼 얼른 정리하자고 했죠. 그냥 치우라고 두고 들어갈까 했는데 다들 상태도 안 좋고 음식물이나 당장 치워야 할 것들만 좀 치우자 해서 도왔습니다. 나머지 두세 명도 자리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 저랑 그 팀원의 와이프 딱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치우던 와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자기랑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술이 많이 고프신 건지 아니면 뭐 남편에 대해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챙기는 팀원이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식이랑 회식하다 술자리가 길어져 어쩌다 하게 된 집들이 이후로는 처음 뵙는 거였죠. 홀짝홀짝 마시는데 약간 눈빛이 풀린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막 말을 하시더군요. 팀원이 40대 후반, 와이프분은 40대 초반인데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다. 근데 잘 안 들어서더라. 집에서는 다들 제 탓만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정도부터 꾸준히 시험관을 하다가 코로나 때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시 괜찮아지니까 계속 시험관을 부추긴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솔직히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네요. 참 고생이다 싶은 게 저도 와이프가 다낭 성난소 증후군 때문에 시험관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시험관으로 가졌고 둘째는 뒤늦게 8년 있다가 자연으로 갖게 되어서 다들 축복이라고들 많이 했죠.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정자수가 부족하다느니 별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혹시나 알게 되면 낙심할 것 같은데 술 취하셔서 하는 이야기겠거니 그냥 들었습니다. 저도 술 기운이 좀 올라오기도 했겠다. 몸을 베베 꼬면서 야릇한 눈빛을 보내는 그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기도 했고요.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렇게까지 눈치를 보내는데 거부하는 것도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옆으로 와서 앉더니 남편은 그런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시댁에서는 계속 눈치를 주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자꾸 그 시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고 부부관계가 너무 소원해져서 요즘 외롭다고 측은한 눈길을 보내더군요. 대놓고 유혹을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키스도 하고 주무르면서 몰래 차에서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도 저를 보면서 배시시 웃는데 하룻밤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하면서 낯선 번호로 연락이어서 받아보니 그 와이프분이더군요. 너무 좋았다면서 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불끈불끈한 마음에 몇 번 만났습니다. 술자리도 갔고 잠자리도 갔고 그냥 그러다가 말겠거니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갈수록 더 적극적이고 대범한 걸 원하더니 어느 날은
자기 남편 야근시키고 놀러 오라더군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만나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가슴 졸이면서 만날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만나서 서로 외로움이나 달래주는 사이였다면 딱 좋았을 것을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이도 그렇지만 와이프와는 오랜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런지 와이프의 갱년기 이후에 부부관계가 소원했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먼저 유혹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대부분 원해서 하는 편이 훨씬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들이대는데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나요? 뜨겁게 잠자리 몇 번 갖고 그냥 어쩌다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될 줄 알았건만 점점 원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남편이 그동안 안아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곤란하고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만나면 집에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팀원이 말하길 요즘 와이프가 늦게 들어오고 아이도 안 가지려고 한다는 고민을 들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편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매일 얼굴 부딪히니까 좀 불편하다. 이야기를 해도 그저 야릇한 미소만 자꾸 보내네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남자의 본능으로 저질렀던 일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될지 몰랐네요. 내일도 얼굴 봐야 하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죽하면 퇴직 시기를 앞당겨야 하나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상가나 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할 때 시공하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하게 되잖아요. 저는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될 바닥이 깔릴 예정이니 시공하기 편하게 샌딩까지만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철거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하루 만에 끝내고 길면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인테리어를 하시는 집주인분께서는 바닥을 철거하고 바닥을 다시 깔고 하는 작업까지 최소 7일 정도는 걸리는데요. 바닥을 철거하는 직업을 제가 10년 가까이 진행해 오면서 별다른 상황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여느 때와 같이 바닥 철거 작업을 하려고 예약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께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견적도 봐드리고 바닥이 지금 어떤 재질인지 또 어떤 바닥을 깔 예정인지도 대화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대충 대화해보니 알고 있는 지식도 있으시고 인테리어를 몇 번 경험해 보신 분 같더라고요. 인테리어가 필름 시공 말고 완전 공사로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좋게 들어갈 만한 금액인데 주소지를 봐도 그렇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신 사모님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지만 집이 크고 작고 이런 건 그냥 제가 일해야 할 공간으로만 보였는데 이번에 가게 되었던 곳은 정말 제가 바닥 철거 일을 하면서 제일 큰 집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큰 집이었고 집안에 층수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의뢰 받았던 곳이 집 전체가 아닌 1층의 바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 오니 1층이 무슨 그냥 거실 개념이 아니라 호텔 로비 같이 보이더군요. 이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제 인생이랑 상관없는 곳이기에 감탄만 잠시 하고 곧바로 바닥 철거 작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닥은 마루나 장판이 아닌 타일이었는데요. 타일은 소형 기계로 뜯는 것이 아닌 해머로 내려쳐서 조각내어 작업하게 되는데 이번에 철거하는 곳은 1층이지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가구들은 모조리 작업하기 전에 비닐을 씌운다든지 밑작업을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원래 타일은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작업인데 사모님께서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사람 적어도 되니 열흘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작업자 3명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타일 제거 작업을
3명에서 하려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과정이 힘들지만 언제나 그렇듯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맛을 봤던 경험으로 불만 갖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바닥을 철거하게 되면 의뢰자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주무시는데 첫날에 저희 업체에서 작업하고 끝날 때 저를 몰래 부르셨습니다. 회사랑 여기랑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주무시냐고 물으셔서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숙박 비용으로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럼 본인도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물으셔서 저는 엄청 당황했지요. 보통 다른 분들은 당연히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 곳을 찾으시는데 돈도 많을 것 같은 분께서 잘 곳이 없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렴한 모텔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지라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럼 그 모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치 작업을 끝내고 저희는 씻지도 않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번 사모님께서 작업비를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라 이번엔 시간도 넉넉한 만큼 먹을 것도 나름 풍족하게 챙겨 먹었죠. 피곤한 몸을 끌고 모텔에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모님께서 로비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모텔 주인분께서도 사모님이 저의 이름을 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른 데려가라고 하시길래 뭐 하고 계신 건지 물어봤죠. 사모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묵으시는 것 같아 여기가 안전한 것 같으니 본인도 모텔에서 주무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처음엔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듣고 보니 정말 갈 곳이 없는데 확인된 곳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으니 그냥 결제하시고 방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모텔 주인분께 저희를 가리키면서 저희 방 옆 방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지만 정 불안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이 3명이라 한 방에 3명이서 같이 있기엔 침대 자리가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작은 방에 있었고 나머지 인원 2명은 저보다는 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같이 있는 것도 상관없지만 혼자서 피로를 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혼자 있겠다고 했던 건데 밤 10시 정도 되어서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은 제가 열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귀찮지만 문을 열었는데 저희 업체 직원이 아닌 사모님께서 문 앞에 계시는 겁니다. 저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잠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이 밤에 같이 있는 건 별로였지만 의뢰자분이시니 일단 들어오라고 한 뒤에 매너는 지켜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여기 모텔 벽지도 이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침대도 작은 사이즈고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사이는 원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으시면 수면제라도 복용하시라고 제 가방에 있는 수면제를 2알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손에 쥐어드리니 사모님께서는 수면제를 그 자리에서 복용하시더니 잠이 온다고 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해도 잠이 온다고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5분만 같이 누워있자고 하시면서 5분 뒤에 본인 방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약속 꼭 지키라고 하고 저도 사모님 옆에 누웠습니다. 고운 피부결을 잠깐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어디 보고 있냐고 물어보시고는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시는 겁니다. 어째서인지 키스를 하시는 사모님을 제 손으로 뿌리칠 수 있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힘이 오히려 풀려버려서 저는 키스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잠을 청하지 않기에 잠이 안 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는 수면제를 평소에도 많이 복용해서
혼자서 즐기시거나 오늘처럼 남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저로서는 그 시간부터 사모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 반가운 사람이 되었고 저와 사모님은 바닥 철거가 끝날 때까지 늦은 저녁 시간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